반갑습니다. 오늘 고2 문학 개념 보충 강의는 서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사의 개념을 살펴보면 특정한 사건을 줄거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서사라고 말합니다. 소설에 보면 등장인물이 일으키는 어떤 행동이나 그 사람들이 겪는 갈등 같은 것들이 있죠. 그걸 모아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설을 서사라고도 부르는데 서사라는 말은 곧 사건을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건을 쓰는 거죠. 이렇게 사건은 소설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의 하나가 됩니다. 구분해서 이야기하자면 특정한 사건을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사건이라는 건 인물의 행동 변화 과정이죠. 인물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혹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것들을 시간의 순서로, 시간의 앞뒤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서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순서대로 서술하는 방법을 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학에서 서사 관례는 설화 같은 것들이 있죠. 이야기.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이야기라 하더라도 시간의 순서대로 서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화도 서사 관례에 해당이 되고 고전 소설이나 현대 소설 모두 서사에 해당이 됩니다. 서사는 어떤 사건을 서술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서술해야 되니까 그 사건하고 관계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어떤 상황 속에 이렇게 그 사건을 맞이하게 되니까 배경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물과 배경이 들어가면서 사건을 서술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참고서 같은데 이런 말을 봤을 수도 있는데 서사의 3요소를 인물, 배경, 그리고 사건으로 둡니다. 이 세 가지가 서사의 3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이런 사건의 전개 과정을 가리고 어떤 양상으로 펼쳐지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사건 전개 과정과 그 양상을 묻는 문제 선지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입니다. 1에 있는 이것을 중심으로 무엇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인물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전개 과정을 묻습니다. 또 두 번째 예입니다. 뭔가를 제시하여 혹은 사용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서 서사를 빠르게 전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선지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접할 때는 순서가 있죠. 먼저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을 때 인물, 배경, 그리고 서술 대상을 중심으로 사건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 전개 과정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건 전개 단서를 보면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보고 작품 내용과 관련지어서 선지에 있는 1번에 해당되는 것인지 2번에 해당되는 것인지 앞부분의 건지 뒷부분에 있는 건지를 하나하나 구분해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소설의 사건은 사건 전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물 중심의 사건 전개인지, 아니면 배경 중심의 사건 전개인지, 아니면 서술 대상 중심의 사건 전개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나뉩니다. 인물 중심에서는 주로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칩니다. 그 다음에 인물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배경 중심에서는 어떤 공간이나 공간 변화를 중심으로, 그리고 특정 시간이나 시간 변화를 중심으로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술 대상 중심에서는 시간의 흐름이나 의식의 흐름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기출문제의 선지를 가지고 이것이 어떤 것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자,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물 중심인가요? 아니면 서술 대상 중심인가요? 자, 인물은 아니죠. 서술 대상입니다. 두 번째, 대립적인 두 공간을 병치시켜서, 자, 공간이 나왔으니까 배경 중심의 사건 전개입니다. 자, 새 인물의 등장을 통해, 자, 인물이 나온 거죠. 인물 중심. 인물의 행동과 심리, 인물 중심. 서술의 초점을 한 인물에 맞추어서 사건을 전개한다. 인물 중심.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인물 중심. 자, 그리고 환상적 배경에서 벌어진 사건을 통해 허구성을 강화한다. 배경이 나왔네. 그러면 배경 중심이 되겠죠.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해서 의식의 흐름, 아까 위에 그 서술 대상 중심의 사건 전개에 나와 있었죠. 서술 대상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도로 조명하여 사건 전개 양상을 다면화하고 있다. 이런 선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인물에 대한 거니까 인물 중심의 사건 전개가 되겠습니다. 앞번의 사건 전개 과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떤 걸 확인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물 중심의 사건 진행 과정이 보이는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행동과 심리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이 나타나게 되면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서술자가 그 내면에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인물 간의 관계에서는 인물 간의 관계라면 당연히 사람들 사이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니까 그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겠죠. 자, 이럴 때는 그 인물들 간의 갈등 관계를 중심으로 사건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야기의 구조에 따른 전개 양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소설에 주로 등장하는 그 구조들입니다. 자, 영웅 구조. 여러분들한테 아주 익숙한 구조죠. 인물의 영웅적 삶을 드러냅니다. 주로 고난을 겪고 그 주인공이 위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행복해지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길동전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고 현대에 있는 영웅 소설도 대부분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그 마블 시리즈에 나오는 영웅들도 다 마찬가지죠. 고난을 겪고 위기를 극복하고 이런 틀은 굉장히 오래된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환몽 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꿈속에서 어떤 일을 겪는 거죠. 주인공이 꿈속에서 새로운 인물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체험을 하고 꿈에서 깨어서 깨닫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그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환몽 구조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전 소설에도 자주 등장하고 현대에도 판타지에도 많이 나오는 거죠. 적강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천상에 사는 주인공이 하늘나라에 사는 주인공이 지상으로 유배를 와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다시 천상계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내려왔다는 뜻으로 적강이라는 말을 씁니다. 적강 구조 하나 기억해 둡시다. 자, 그리고 가전체 구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인물의 가계, 그러니까 집안과 성품, 생애, 공과. 자, 공과는 이제 공을 세운 거나 어떤 그 실수를 했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공과 실을 전부 가계,
가계도 드러내고 집안 상황을 드러내고 행적을 드러내고 마지막에 서술자가 그 인물의 삶에 대해서 논평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가전체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로형 구조가 있습니다. 여로는 여행하는 길이라는 말인데, 자, 여행의 길을 따라서 사건의 발생과 해결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거 최근에 현대 영화 같은 데 보면 로드무비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로드무비가 이 여로형 구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행 과정을 따라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것을 여로형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사건의 전개 과정과 양상에 대해서 공부한 것을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밑에 그 간단한 단어 설명이나 상황 설명은 이렇게 붙여 놓았는데, 자,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의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정리할 때 다음 중 가장 뒤에 올 것은, 자, 사건의 전개 과정을 정리하라는 얘기죠. 2012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순서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선지 보겠습니다. 창섭이 아버지에게 계획을 말하다. 자, 그 왼쪽에 있는 장면에서 몇 번째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자, 이 5개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와야 될 것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죠. 맨 먼저 그 첫 번째 사건에 해당되는 거는 웬일인데 어째 혼자만 오냐?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자 아이들부터 보이지 않음을 물으신다. 그리고 뭐 오늘로 가야겠어서 아무도 안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어머니가 창섭을 맞이하는 장면이 첫 번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1번 사건이죠. 자, 그리고 뭐 창섭이한테 와서 어머니랑 이렇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만은 그처럼 단순히 들떠질 마음이 아니고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자, 두 번째 사건에 해당되는 거죠. 자, 창섭이 아버지에게 계획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선지에 있는 내용이 두 번째 사건이 되겠죠.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인 거, 창섭의 이야기입니다. 한 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고 서울로 오는 게 순리라는 거.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가나 입원실이 부족해서 오는 환자의 3분의 1밖에 수용 못하는 거,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병원을 늘려야 되는데 시골에 있는 땅을 팔아서 병원을 좀 확장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도 좀 생각해봐야 대답하겠다. 하고는 다시 개울로 나가고 떨어졌던 다리돌을 올려놓고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창섭이 아버지에게 계획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아버지가 개울로 다시 나간 거죠. 그리고 장정들이 다리돌을 올려놓고 난 다음에 자, 아버지도 점심상을 받은 거죠. 자, 맨 마지막에 일어난 일은 5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의 줄거리를 파악하는 것은 일상적인 여러분들의 독서 활동에서 보면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시험의 상황이 되면 이런 사건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고 그 서사의 과정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소설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인물의 대사나 인물의 행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앞서 말한 것처럼 서사의 과정, 사건의 전개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올려둔 연습 문제 꼭 풀어서 어,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소설의 경우에는 그 지문을 컴퓨터로 보고 여러분들이 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습한다 생각하고 클래스룸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